이수빈 씨, 나 슈조이 그룹 박진석이요.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올라오게. 전화가 끊기기 직전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더 얹었는데요. 100일만 만나겠다 했지? 그 말 내 앞에서 똑같이 해봐. 와, 이 한 통화로 박성재 부사장 인생이 뒤집히고 고성이가 미쳐 날뛰기 시작하고 병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재벌가 심장까지 파고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5가지 근거로 왜 박진석이 이수빈을 불러놓고도 오히려 호감이 들켜버리는지, 그리고 고성이가 왜 그 순간부터 폭주 버튼이 눌리는지 밝혀내겠습니다. 근거는 뒤에서 하나씩 터지니까요. 지금부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수빈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화면을 못 내려다봤을 거예요. 겁이 나서가 아니라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요. 지금 내가 회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건 연애가 아니라 심사다. 이수빈은 계산에 밟고 손해보는 걸 싫어하지만 오늘만큼은 손해가 뭔지조차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에게 찍히면 끝이고 박진석에게 잘 보이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이수빈은 마음을 굳혔어요. 도망치면 더 커진다는 걸 이수빈은 너무 잘 아니까요. 이수빈이 선택한 무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100일. 욕심도 아니고 숨김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요. 나는 급하지 않다는 태도. 그 태도는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면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태도였거든요. 회장실 문을 열자 박진석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사람을 볼 때 군더더기를 싫어하니까요. 앉아요. 이수빈 씨. 이수빈이 앉는 순간부터 박진석 시선이 한번 훑고 지나가는데요. 옷, 표정, 손끝, 눈빛까지요. 그리고 바로 본론이 떨어집니다. 우리 성재랑 무슨 사이요? 이수빈은 숨을 크게 쉬지 않습니다. 대신 짧게 말해요. 만나는 사이입니다. 박진석이 미세하게 웃습니다. 이혼남인 건 알고. 이수빈은 여기서 애교로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고개를 더 똑바로 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만 만나보려고요. 결혼 얘기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 말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박진석은 결혼이란 단어를 들으면 바로 노림수부터 의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수빈이 꺼낸 건 결혼이 아니라 기간이었습니다. 100일은 욕심이 아니라 기준으로 들립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아가씨 나한테 잘 보이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설득하러 왔네. 박진석은 다시 찔러요. 집안은 평범하지. 아버지 정년퇴직. 오빠 둘. 막내딸. 이수빈은 순간 속이 뜨거워지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조사하셨네요. 박진석이 당당하게 받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들이 만나는 여자인데. 이수빈이 여기서 한 박자 멈추고요. 애교를 방패로 씁니다. 회장님, 제가요 재벌가 며느리 하려고 온 거면 100일이라는 말부터 안 꺼냈을 거예요. 너무 손해잖아요. 박진석이 피식 웃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인지 시험인지 모르겠지만요. 이수빈은 그 웃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수빈은 이어서 더 낮게, 더 또렷하게 말해요. 저는 성재 오빠를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제 인생을 던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100일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박진석은 자기 인생 던지는 여자를 싫어합니다. 회사든 집안이든 기대면 언젠가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이수빈은 기대는 게 아니라 서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박진석은 마음이 복잡해져요. 좋게 보이면 안 되는데요. 좋게 보입니다. 그 호감이 들키는 순간이 바로 오늘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수빈은 아직 모릅니다. 자기가 회장실에서 버티는 이 순간 박성재 부사장이 회사에서 진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요. 박성재는 요즘 말 그대로 이를 증명으로 합니다. 박진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약속은 단순히 연애 허락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었잖아요. 그래서 박성재는 매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실적표를 들여다보고 현장 직원들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번 분기 여기서 숫자 못 올리면 제 책임으로 돌리세요. 이 말을 하는 박성재는 부사장이라기보다 누가 봐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박성재는 알거든요.
자기가 흔들리면 이수빈이 먼저 다치게 된다는 걸요.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박성재와 이수빈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이지혁뿐입니다. 이상철도 모르고 김다정도 모르고 집안 누구도 몰라요. 이지혁은 이 비밀을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요. 그래도 말을 못합니다. 지금 집이 겨우 다시 중심을 잡았으니까요. 이지혁네 집은 할머니 조옥래를 잃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다시 일하러 나가고요. 이상철은 가장으로서 집안에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밥도 하고 티내지 않고 버텨요. 이상철은 말이 많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그 단단함이 이지혁을 더 조용히 불안하게 만들기도 해요. 지금 여기서 진실 하나 잘못 터지면 이 단단함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런데 박성재는 이 집에 더 자주 드나듭니다. 겉으로는 지혁이 형 보러 온 척, 일 얘기하러 온 척인데요. 사실은 이수빈을 보러 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박성재는 이상철과 김다정에게 환심을 삽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요. 아버님 요즘 아침 챙기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거 간편식 좀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김다정은 그런 박성재를 보면 마음이 풀립니다. 성재는 참 사람이 따뜻하네. 이상철도 고개를 끄덕이죠. 저 친구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야. 박성재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아립니다. 나 사실 당신들 딸이랑 만나고 있어요. 그 말을 못하는 게 박성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진석은 집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수빈 생각보다 괜찮더군. 박진석은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늘 그랬듯 당신이라고 하거나 무심하게 말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고성희의 심장을 찌릅니다. 고성희는 사람을 서열로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소나기 밖에서 누군가가 인정받는 걸 참지 못합니다. 특히 박진석에게 인정받는 건 고성희에게는 권력이거든요. 고성희는 웃으며 다가가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먼저 날카로워집니다. 당신 그 아가씨 앞에서는 얌전한 척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고성희는 불안을 심으려 하고요. 박진석은 그 말을 끊습니다. 당신은 늘 결론이 빨라. 고성희는 순간 웃음이 굳습니다. 박진석이 내 말을 의심해? 이 순간부터 고성희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만 달립니다. 이수빈을 무너뜨려야 한다. 박진석의 호감이 깊어지기 전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병원에서 또 다른 불씨가 붙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병실에 누워있는 한우진에게 조용히 말해요. 한우진은 지은호의 쌍둥이 오빠입니다. 지은호는 원래 해맑은데요. 오늘은 웃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오빠, 우리 프로젝트 하자. 한우진이 눈을 느리게 뜹니다. 무슨 프로젝트? 지은호는 숨을 한번 고르고요. 엄마가 뭘 노리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내자. 그리고 무너뜨리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프로젝트는 고성희가 설계한 게 아니라 지은호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은호가 처음으로 맞서자를 선택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를 누가 엿듣습니다. 의사로 변장한 박영나입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희의 손길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요. 요즘은 웹툰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 박영나가 하필 오늘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지은호의 프로젝트라는 말이 귀에 꽂혀버립니다. 박영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박영나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요. 지은호가 엄마를 무너뜨린다고. 박영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엄마 편에 서면 편한데요. 진실 편에 서면 무섭습니다. 그래도 박영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야겠다. 내가 더 이상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다. 여기서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박성재 부사장의 새엄마가 고성희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지은호와 한우진의 프로젝트는 엄마의 나쁜 의도를 파헤치다가도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놓친 채로 위험하게 달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현실적입니다. 사람은 보통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가장 늦게 오잖아요.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이 고성희를 가장 화나게 만드는 방식으로 굴러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에게 해코지하려는 고성희의 움직임을 지은호와 한우진이 먼저 패턴으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우진이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반복이면 증거가 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함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잡자. 지은호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말하는 순간 고성희의 방식과 정반대가 됩니다. 고성희는 늘 감정과 공포로 통제했으니까요. 한편 이수빈은 박진석 앞에서 돌아 나오며 손이 떨리던 걸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다독여요. 괜찮아 이수빈. 100일은 내가 정한 거야. 그런데 회장실 문이 닫히기 직전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수빈 씨. 이수빈이 돌아보자 박진석이 말해요. 성재가 요즘 이상할 정도로 열심히 하더군. 그리고 박진석은 표정을 감춥니다. 그 이유가 당신이라면 당신도 책임질 줄 알아야 해. 이 말이 이수빈을 2번 흔듭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가슴이 뜁니다. 박진석이 지금 자기를 내쫓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것 같거든요. 시험은 관심이 있을 때만 시작되니까요. 그날 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문자 하나만 보냅니다. 오늘 무사했어? 이수빈은 한참을 보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무사했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더 무서워요. 박성재는 그 문장을 보고 한동안 멈춥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숨기기만 하면 지킨 게 아니다. 준비해야 한다. 바로 그때 고성희는 혼자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올립니다. 좋아. 그러면 딱 한 번만 더 흔들어 보자. 고성희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은 프로젝트로 움직이고 있고요. 박영란은 그 대화를 들은 순간부터 침묵을 버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박진석은요. 이수빈에게 호감이 든 걸 들킨 순간부터 고성희의 말이 관리가 아니라 통제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고성희가 박성재와 이수빈을 먼저 무너뜨릴까요? 아니면 지은호 한우진 프로젝트가 먼저 고성희의 패턴을 증거로 만들까요? 그리고 박영란은 그 증거의 편에 설까요? 아니면 엄마 편에 설까요? 다음 전개는 여기서 열립니다. 박진석이 다시 이수빈을 부릅니다. 이번엔 심사가 아니라 확인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확인이 끝나는 순간 고성희는 정말로 열받아서 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그 선을 누가 먼저 막아낼지 바로 다음 편에서 터집니다.